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960년대 아직 기차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고 가족의 눈물이 스며 있는 인생의 무대였죠.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금은 60대가 된 분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차역에서의 추억을 담담히 털어놓으셨는데요.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추억의 그 시절로 떠나보시죠.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오늘은 제가 10살이었던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코스모스와 봉숭아가 피어 있었고, 뒷산에서는 도토리와 밤을 주워 겨울 양식을 준비했죠. 평범한 시골 아이의 일상이었지만 지수에게는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병으로요. 그때는 무슨 병인지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자꾸 기침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계시게 된 거죠. 어머니는 26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어머니 순덕은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품삯 일을 나갔고, 저녁엔 집에 와서 보리밥을 지어주며 지수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힘들어도 배가 고파도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지수 왔구나. 오늘은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시며 무릎에 앉혀주셨거든요. 그럴 때면 엄마 품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참 좋았어요. 겨울이면 아궁이 앞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어머니는 지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해님 달림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하지만 지수가 가장 좋아했던 건 기차 이야기였어요. 엄마는 기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수야, 너는 꼭 기차 타고 멀리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엄마는 못 가봤지만 너는 세상 구경 많이 해라.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기차를 타고 멀리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와 딸 둘만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작은 기차역이 있었어요. 이름도 참 정겨운 봄내역이었죠. 봄내역은 정말 작은 역이었습니다. 대합실도 제대로 없고 플랫폼도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마법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2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기차가 들어왔거든요. 처음 기차를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칙칙폭폭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거대한 철덩어리. 마치 용이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신기하고 두렵지만 또 타보고 싶고 그랬죠. 일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봄내역에 구경을 갔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기차가 오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의 옷차림도 신기했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엄마는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수야, 저기 봐라. 저 기차 타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먼 곳에서 왔을까?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셨거든요. 엄마도 저만큼이나 기차가 신기하셨나 봐요. 역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국수집, 잡화점, 그리고 영무원 아저씨가 사는 관사까지. 영무원 박 아저씨는 지수를 볼 때마다 반가워해 주셨어요. 박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기차를 신기해하는 걸 보시고는 가끔 영무실에 들어와서 기차표도 보여주시고 기차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울행, 부산행, 대구행. 저는 그 이름들만 들어도 가슴이 설렜어요. 어느 일요일 어머니가 지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돈 좀 모아서 언젠가 너와 함께 기차 타고 서울 구경 가자. 어떠니?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기차 타고 서울 가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중학생 되면 꼭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 꿈, 어머니와 함께 높은 빌딩을 보며 걷는 꿈을 꾸며 잠들었어요. 봄내역은 그렇게 지수와 어머니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봄,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전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급한 소식은 전보로 전했거든요. 면소재지 우체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 직원이 전보를 전해주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외할머니 위도. 급히 오시오. 단 8글자였지만 그 말이 지수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가 우셨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우는 걸. 평소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안 우셨는데 그날은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전라도 광주에 사셨습니다. 기차로도 하루 종일 가야 하는 먼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당장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외할머니께 드릴 약,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보자기에 싸서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같이 갈 줄 알았어요. 어머니와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수야, 너는 집에 있어야 한다. 왜요? 저도 외할머니 뵙고 싶어요. 학교도 가야 하고 집도 지켜야 하잖니? 엄마 혼자 다녀올게. 싫어요. 저도 갈래요. 지수는 울면서 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행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까지 데려갈 여유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와 지수는 봄내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잡았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를 두고 떠나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기차가 서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수를 꽉 안아주셨어요. 지수야, 엄마가 빨리 다녀올게. 너는 씩씩하게 혼자서도 잘 지내야 한다. 알겠니? 엄마, 언제 와요? 금방 올게. 한 달만 기다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플랫폼 끝까지 달려가서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도 창문으로 손을 흔드시는 게 보였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지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무섭도록 조용했죠. 지수는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우리 지수 왔구나 하며 반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낯선 곳이 된 걸까요? 처음 며칠은 그냥 엄마를 기다렸어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매일 봄내역으로 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올까 봐서요. 혹시 편지나 전보가 와 있을까 봐서요. 학교가 끝나면 무작정역으로 달려갔어요. 박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어머니 보고 싶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래도 매일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니? 소식 오면 내가 알려줄게.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매일 나왔어요.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역대합실 구석에 작은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의자에 앉아서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오전 10시 기차, 오후 3시 기차. 혹시 어머니가 내릴까 봐서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떡을 파는 아주머니는 가끔 떡 하나씩 주셨고, 국수집 할아버지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라고 하셨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약속하신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때 박 아저씨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셨어요. 엄마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려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구나. 너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된다. 엄마도 지수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시고 저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서 조금은 안심됐어요. 그날부터 지수는 더욱 열심히 기차역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이곳을 지키고 싶었어요. 마치 이곳에 있으면 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지수는 평소처럼 오후 3시 기차를 기다리며 역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별다른 이유도 없이요.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기차가 플랫폼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늘 그랬듯이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보였어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많이 여위셨지만 그 작은 키와 지수를 찾는 듯한 눈빛. 분명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도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야, 엄마, 지수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짐을 내던지고 팔을 벌리셨어요. 모녀가 서로를 껴안고 우는데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고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 목에 매달려서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울었고요. 박 아저씨도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가 매일 나와서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많이 변해 계셨어요. 더 마르셨고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보였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엄마도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엄마가 없는 동안 많이 무서웠지. 혼자 있어서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엄마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수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엄마 없이도 혼자 자라는구나. 하지만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엄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김치치. 평소와 똑같은 음식인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수는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그 후로도 몇 년 더 봄내역은 저희 모녀의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었어요. 지수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약속대로 기차표를 끊어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기차였어요. 서울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대구 할아버지 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였지만 지수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거든요. 논밭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고 마을이 지나가고 엄마는 제가 신기해하는 걸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하지만 세월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시골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 봄내역도 없어질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였죠. 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공장에서 일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꿈이었던 세상 구경을 하게 된 거였죠. 서울에 와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저는 늘 봄내역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엄마를요. 지수가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고향은 많이 변했습니다. 봄내역도 결국 1985년에 폐역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죠. 어머니는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모실 새도 없이 그냥 마지막 말씀이 지수는 잘 클 거다였어요. 지금 지수는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도 생겼고 아들, 딸도 모두 장성했어요.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 옛 봄내역 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제가 가끔 와서 그냥 서성거리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기차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역전리군요. 하시더라고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들려요. 칙칙폭폭 기차 소리. 어머니의 지수야 하는 부르는 소리. 그리고 영무원 박 아저씨의 친근한 인사말. 봄내역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배운 기다림의 소중함, 만남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지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다면 가끔은 그곳을 찾아가 보세요. 비록 모습은 변했을지라도 그때의 감정과 추억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지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차역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였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별의 아픔과 재회의 기쁨, 기다림의 간절함과 만남의 감동. 지금도 전국 곳곳에는 수많은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없어질 위기에 처한 작은 역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역들 하나하나에는 지수 할머니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내역 같은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